네, 풍물레이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소식은 머지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소식인데 예. 이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면서요? 일단 이 가장 최근에 제일 큰 이슈였죠. 네. 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바람이 좀 불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더리움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토큰 발행 방식인 ERC20의 기반이 되는 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른 그런 어떤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국내 거래소들 반응 어떤가요? 일단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이 머지 업그레이드에 앞서서 사전에 이 입출금을 제한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들이 토큰들이 ERC20으로 발행이 된 상태인데 일단 이더리움 체인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네.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ERC20 토큰의 입출금을 다 막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머지 업그레이드 정확히 뭐죠? 일단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그 채굴 방식,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이더리움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 이외에 네. 직접 채굴을 하는 방식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채굴을 하죠. 근데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네. 32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이자 수익을 주는 방식의 채굴 방식으로 변경된 겁니다. 네, 이제 보관하면 이자를 준다. 예. 그럼 시장에는 어떤 효과로 이제 나타나죠,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계속 보관을 하려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을 32개를 모은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더리움을 같이 합쳐서 32개를 들고 있는다라든지 네. 어쨌든 합쳐서도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또 위험한 네.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유통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폭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유통 물량이 시장에 잠기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여태까지 모두 대다수 거래소들이 공통적으로 예. 그 이더리움 ERC20 계열의 토큰에 대해서 입출금을 제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입출금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제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어느 한 코인 네. 혹은 토큰의 입출금을 잠궈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그 안에서만 속히 말해 가두리라고 네. 하죠. 그 코인만 뭐 실시간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아니면 급락을 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로지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입출금 제한으로 인해서 특정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도 펌핑되는 예. 이상적인 그런 시장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난 네. 상황에 거래소들이 토큰의 입출금을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은 다소 좀 해소가 될 그런 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출금이 막혀 있거나 혹은 이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입출금이 제한되고 있던 그 시기에 폭등했었던 코인,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코인에 사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고점에 구매를 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네.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예, 기존에 이쪽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 특근법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은 어떤 법안에 판단해서 기초가 될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네. 뭐 진행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근법은 거래소. 예,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대상으로 네. 아니, 물론 딱 잘라서 네. 그 특근법은 거래소를 위한 법이야.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재단을 위한 법이야라고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그런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네. 얘기고요. 다만 이런 거래소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인위적인 시세 조작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인위적인 시세 조작에 재단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또 주된 그 거래소들 중에서 예. 코인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뭐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근거가 어떤 이유죠? 일단은 코인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네. 물론 이 5대 거래소 안에는 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1위 업비트, 2위 빗썸, 그 다음에 3위로 코인원을 또 쳐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다만 이 1위, 2위 업비트, 빗썸에 비해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MM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적고. 이걸 업계에서는 가볍다, 네. 시총이 가볍다, 그리고 네. 들어올리기가 쉽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입출금을 제한한 상황에 코인원에서 바로 그런 어떤 신호가 왔었죠. 네.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코인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 코인원 사실은 네. 업비트나 빗썸에서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코인원을 이용할 이유가 사실상 거의 네. 없어진 네. 상황에 갑자기 이 시세가 뭐 200%, 300%또 뛰어오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다음 날에 올라간 만큼 혹은 올라간 것보다 더 이상 네. 이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70%에서 80%까지 또 하락한 모습을 보인 거죠. 올라가는 것도 어느 순간 쉽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것도 정말 뭐 바닥 없이 급한 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 자체가 네. 뭐 하한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식시장에는 한가가 있지만. 그렇죠. 뭐 1원까지 떨어지려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0.1원까지 떨어졌네. 그럼 여기가 바닥이겠지. 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네. 라는 그런 현상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테라 루나 사태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뭐 이후로 이렇게 80% 하락세 보인 이거 되게 또 몇 개월 만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이 테라루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다만 허용을 해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줄 때 잘해라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단일 코인만 하나만 7, 80% 떨어진 게 아니라 뭐 60% 하락한 코인도 있고요. 50% 하락한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 이미 거래량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이 MM팀이라는 뭐 어떤 조직들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이상거래 탐지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다만 왜 코인원에서만 유독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코인원이 자각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코인원처럼 예. 소위 말하는 5대 거래소 정도가 되면 이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가동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 코인원 관련해서 이 업계 시각은 약간 좀 많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네. 상황이죠. 애초에 이 특근법이 네.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 생겨난 배경 자체가 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막 200%, 300%,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1000%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을 사실 방지를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근법이 나타난 이유 자체가 거래소가 도박장으로 네. 변질되지 않게 하라라는 네.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업계 관계자라든지 가장 또 주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굉장히 또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똑같이 네. 대우를 해야 된다. 네. 똑같이 좀 주의를 하고 네.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로 비교하자면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거든요. 이상 급등, 이상 또 하락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거래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는데, 예. 자, 또 우리 코인원 같은 경우는 최근 테라 루나 사태의 수수료 수익 예. 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사용하겠다라고 참 명분은 좋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업계 분들이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코인원이 루나 사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네. 그 수수료를 이 투자자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활용을 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머지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입출금 제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정말 몇 년 전에나 일어났었던 펌핑쇼, 네. 피뢰침쇼 이게 계속해서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코인원
이상거래 탐지라든지 아니면 AML 그런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이 돈을 썼다라고 하는데 썼으면 분명히 이상거래 탐지가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약 1,500억 정도 나와요. 하루에. 네. 명목상으로 찍히는 거래량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컴파운드라는 코인이 하루에 110억을 찍었거든요. 네. 거래량을. 네. 그리고 마이너스 80%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이상거래 탐지가 됐을 거예요. 전체 거래량의 10분의 1인데 네. 이상거래가 탐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안 돼도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알고 있음에도 못 잡은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건 더 문제고.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 아니면 안 잡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인원이 좀 정확하게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예. 테라 루나 사태의 수수료와 네.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강화 이건 당연히 그 전에 본인들의 매출과 본인들의 사업 자금으로 이미 해야 될 뭐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테라 루나 사태 안 터졌으면 시스템 강화 안 했을 거야? 네. 라는 물음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돈 어디에 썼냐? 수수료. 네. 네. 자, 다른 거래소들 업비트 같은 경우에 뭐 어디에 썼다. 빗성 같은 경우에 또 고민 중이다. 네. 고팍스는 우리는 수수료가 없으니 벌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코인원 얘기해봐라.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미 썼는데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 실제로 그 돈을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사용을 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은 거래소에 당연히 해야 될 기능이고 예. 역할이고 의무인데 그렇죠. 이걸 마치 크게 생색내듯이 한다, 접근한다. 이거 좀 저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색을 좀 내고 싶었으면 그 수수료 얼마였는지 네. 또 좀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고요. 코인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앞으로도 계속 추가 취재 후속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